어머니, 비만 오면 쑤시던 그 무릎, 제가 궁궐에 있는 동안 얼마나 더 깊어졌을까요? 조선 왕실의 뇌를 돌보는 나인이었지만 정작 어머니의 고통은 늦게야 알았습니다. 소의 무릎을 닮은 이 풀 한 뿌리가 어머니의 걸음걸이를 어떻게 되돌려 놓았을까요? 수락관 나인이 어머니를 위해 끓인 특별한 식치,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음식으로 병을 다스리듯 이야기로 마음의 허기를 채우는 시간. 인수령가에서 오늘 여러분께 대접할 마음의 식탁을 소개합니다. 왕 전하께 구기자차를 올리는 일이 제 새로운 소임이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구기자와 결명자를 다리고 편전과 집편전에 차를 올렸어요. 바쁜 나날이었지만 보람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빗소리를 들으며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고향에 계신 어머니. 제가 궁에 들어온 뒤로 몇 해를 못 뵈었습니다. 편지로만 안부를 전했지요. 마지막 편지에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쓰셨어요. 연아, 걱정 말거라. 어미는 잘 있다. 다만 요즘 비만 오면 무릎이 좀 쑤시는구나. 그 한 줄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밭일을 하셨어요. 봄에는 씨 뿌리고, 여름엔 김 매고, 가을엔 추수하고, 무거운 짐도 혼자 지셨지요. 겨울에는 얼어붙은 냇가에서 빨래를 하셨습니다. 그 고운 무릎이 다 닳아버린 거예요. 저는 왕 전하의 뇌는 돌보면서 정작 제 어머니 무릎은 돌보지 못했구나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태준 의원님께 여쭤봤어요. 의원님, 소인이 잠깐 고향에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의원님이 제 얼굴을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시구나. 다녀오너라. 구기자차는 내가 대신 올리마. 저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짐을 꾸렸어요. 약재 몇 가지도 챙겼습니다. 고향집에서 만난 어머니. 고향으로 가는 길이 참 멀었습니다. 하루를 걸어 해질녘에야 도착했어요. 우리 집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르자 안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 연아. 어머니께서 저를 보시고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하지만 제 눈엔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과 굽은 허리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많이 불편하시죠? 어머니는 손사래를 치셨어요. 아이고, 무슨 소리냐? 어미는 멀쩡하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걸을 때마다 무릎을 살짝 절뚝이셨거든요. 그날 저녁 밥을 먹고 나서 어머니께서 마루에 앉아 계셨어요. 다리를 쭉 펴고 앉지 못하시고 옆으로 비스듬히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 무릎이 많이 아프시죠? 제가 다시 묻자 어머니께서 한숨을 쉬셨어요. 아이고, 비가 오려나. 무릎이 시큰거려서 한 발짝도 못 대겠네. 뒷방 늙은이 취급받기 싫어 꾹 참아오셨던 거예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고생하신 어머니. 그 고운 무릎이 다 닳아버린 겁니다.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어머니, 제가 진작 챙겨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괜찮다, 괜찮아. 내가 이렇게 와줬는데 뭐가 아프겠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무릎을 어떻게든 낫게 해드려야 했어요. 궁에서 배운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무릎 통증, 관절이 아픈 것. 한의학에서는 풍습이 무릎에 침범한 거라 했어요. 나이가 들면 기혈순환이 약해지는데 거기에 찬 기운과 습한 기운이 관절에 쌓이는 겁니다. 그러면 비가 오기 전에 무릎이 쑤시고 추운 날엔 더 아프지요. 이럴 때 쓰는 약재가 있었어요. 수라간 스승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장현아, 무릎이 아픈 어르신들께는 우슬을 쓰면 좋단다. 우슬?
그 이름을 들었을 때가 떠올랐어요. 우술은 소우자에 무릎 쓸 자를 씁니다. 뿌리마디가 꼭 소의 무릎처럼 툭툭 튀어나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신기하게도 소의 무릎처럼 생긴 이 풀이 사람의 무릎을 고친다는 겁니다. 우술은 무릎으로 약효가 내려가는 힘이 있어요. 다리와 허리의 힘을 강하게 하고 관절에 쌓인 풍습을 몰아내지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의 무릎 통증에 최고라고 하셨습니다. 제 눈이 번쩍 떠졌어요. 우술, 어머니께 우술을 구해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구하지? 잠시 생각하다가 떠올랐어요. 우리 집 마당 구석, 거기 우술이 자라고 있었어요. 어릴 적에 본 기억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께서 주무시는 사이 조용히 마당으로 나갔어요. 마당 한쪽 구석, 담장 밑에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를 헤치며 찾았어요. 있었습니다. 잎이 마주나고 줄기가 곱게 선 풀, 바로 우술이었어요. 뿌리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호미로 조심스럽게 흙을 파냈어요. 우술은 뿌리가 깊게 내려갑니다. 서두르면 안 돼요. 천천히 정성껏 캐야 뿌리가 온전히 나옵니다. 한참을 파내자 뿌리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길고 굵은 뿌리였습니다. 마디마디가 툭툭 붉어져 있었어요. 정말 소의 무릎을 닮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술이구나. 저는 감탄했어요. 자연이 만든 신비였습니다. 뿌리를 다 캐내어 물에 씻었어요. 흙이 깨끗이 씻겨나가자 베이지색의 단단한 뿌리가 드러났습니다. 향을 맡아보니 은은하고 흙내음이 났어요. 이 뿌리 하나가 어머니의 무릎을 살릴 겁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연아, 뭐하냐? 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니,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마당 끝에서 보물을 캐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손에 든 우술 뿌리를 보셨어요. 이게 뭐냐? 우술이라는 약재입니다. 어머니 무릎을 낫게 해드릴 거예요.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우술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옆에서 지켜보셨어요. 이게 정말 무릎에 좋으냐? 그럼요, 어머니. 우술은 예로부터 무릎과 허리를 강하게 하는 명약이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우술은 성질이 쓰고시며 평합니다. 간과 신장으로 들어가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해요. 특히 약효가 아래로 내려가는 힘이 강해서 무릎과 다리로 직접 작용합니다. 관절에 쌓인 풍습을 몰아내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지요. 그래서 무릎이 시큰거리고 힘이 없을 때, 계단 오르내리기 힘들 때, 오래 서 있으면 아플 때 최고의 약재예요. 조선시대 양반 어르신들도 우술을 즐겨 드셨답니다. 제가 말했어요. 특히 과거 시험 보러 한양 가는 선비들이 우술을 챙겨갔다고 해요. 먼 길을 걸어야 하니 무릎과 다리가 튼튼해야 했거든요. 어머니께서 신기한 듯 우술을 만져보셨습니다. 이 조그만 뿌리가 그런 힘이 있단 말이냐? 그럼요. 보세요. 이 마디마디가 소의 무릎을 닮았잖아요. 자연은 참 신기해요. 생긴 모양대로 효능이 있다니까요. 우술의 마디를 하나하나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그럼 어서 만들어 보거라. 저는 우술을 잘게 썰기 시작했습니다. 우술만 다려드리기엔 약 맛이 너무 쓸 것 같았어요. 어머니께서 드시기 편하게 음식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당에 닭이 한 마리 있었어요. 어머니, 닭을 잡아도 될까요? 그래, 그 늙은 놈 잡아라. 알도 이제 안 낳는구나. 닭을 잡아 깨끗이 손질했습니다. 냄비에 물을 넉넉히 붓고 닭을 넣었어요. 그리고 우술 뿌리를 잘게 썬 것을 함께 넣었습니다. 대추도 몇 알 넣었어요. 대추는 맛을 부드럽게 하고
기운도 보해주지요. 마늘과 생강도 조금 넣었습니다. 비린내를 없애고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요. 약한 불에 천천히 끓이기 시작했어요. 우슬 닭백숙은 오래 끓여야 합니다. 두어 시간은 끓여야 우슬의 약효가 국물에 우러나거든요. 보글보글 끓는 동안 구수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닭 국물의 고소함과 우슬의 은은한 약재 향이 어우러졌어요. 어머니께서 부엌 문을 열고 고개를 들이미셨습니다. 아이고, 냄새 좋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머니. 곧 다 됩니다. 닭이 푹 무르익고 국물이 뽀얗게 우러났을 때 불을 껐어요. 소금으로 간을 맞췄습니다. 완성이었습니다. 구수하고 뽀얀 우슬 닭백숙. 그릇에 담아 어머니께 올렸어요. 어머니, 드셔보세요. 어머니께서 국물을 한 숟갈 떠서 드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번졌어요. 구수하고 맛있구나. 닭고기도 한 점 드셨어요. 부드럽고 좋네. 어머니께서 한 그릇 다 드셨습니다. 저도 함께 먹었어요.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니 온몸이 따뜻해졌습니다. 연아, 이거 정말 좋다. 먹고 나니 몸이 따뜻해지는구나.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이제부터 매일 드셔야 해요. 하루 이틀로는 안 됩니다. 그래, 그럼 남은 건 내일도 데워 먹어야겠구나. 저는 사흘을 더 머물렀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께 우슬 닭백숙을 드렸어요.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마당을 거니시는 걸 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께서 다리를 절뚝이지 않으셨어요. 어머니, 제가 달려갔습니다. 무릎이 어떠세요? 어머니께서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셨어요. 어머, 연아, 무릎이 안 아프네. 아침에 일어났는데 뻐근함도 없고. 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게 다 그 우슬 덕분이구나.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어머니의 무릎을 살렸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도 계속 드셔야 해요. 우슬은 오래 먹을수록 효과가 좋답니다. 그래, 알았다. 우리 딸 덕분에 이 어미가 다시 젊어지는구나. 며칠 후 저는 다시 궁궐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떠나기 전 어머니께 우슬 뿌리를 잔뜩 해드렸어요. 어머니, 이걸 말려두셨다가 닭백숙 끓일 때 넣으세요. 아니면 그냥 물에 달여서 차처럼 드셔도 좋아요. 알았다, 우리 딸. 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너 덕분에 이 어미가 다시 팔팔해졌구나. 이제 밭일도 할 수 있겠다. 어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무릎은 한번 상하면 다시 나빠질 수 있어요. 알았어, 알았어. 조심할게. 궁궐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왕 전하의 뇌를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백성들의 무릎, 허리, 온몸을 돌보는 것도 제 소임이라는 거리요. 우슬 하나로 어머니를 살렸듯이 음식으로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편전에 도착했을 때 태준 의원님이 반겨주셨어요. 어머니는 좀 어떠시던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우슬로 무릎을 다스렸습니다. 역시 내 솜씨로군. 의원님이 웃으셨어요. 의원님, 소인이 생각해 봤는데요. 구기자차뿐 아니라 무릎이 아픈 신하들을 위한 음식도 올리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다. 왕실 어르신들 중에도 무릎 아픈 분이 많으시거든.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슬로 왕실의 무릎을 지키는 일. 수락관 나인에서 왕실 식치 담당으로 저의 길은 점점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진심이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